중국에서 시멘트 공사장에 오토바이를 몰고 돌진하는 노인을 본 전 세계가 경악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오늘 보여드릴 영상들 보시면 입이 안 다물어지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현지 상황을 담은 자료들을 쭉 분석해봤는데요. 진짜 한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황당한 수준이 아니라 이게 2026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거든요.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보시죠. 도심 한복판에서 시멘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직 굳지도 않은 시멘트 바닥이 있는 공사 현장이었는데요. 한 노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주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질주를 이어갔다는 거죠. 당연히 결과는 뻔했습니다. 푹푹 꺼지는 시멘트 바닥에 오토바이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한 노인의 무모한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적 문제거든요. 한국 같으면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 진입하려고 해도 즉각 제지되죠. 그런데 중국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환경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엄격해진 안전기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출입 통제 시스템 등 다층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그 다음 사건은 더 가관입니다. 한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차량 앞으로 일부러 걸어가더니 마치 연극이라도 하듯 천천히 본넷 위에 몸을 눕힌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설펐냐면 보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요. 보험 사기라는 게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범죄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조잡한 방식으로 시도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회 전반적인 법의식과 윤리의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국 같으면 요즘 차량에 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잡한 보험 사기는 시도조차 안 합니다. 설령 시도한다 해도 즉각 증거로 적발되니까요. 한국의 블랙박스 보급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이게 단순히 사고, 기록용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억제 효과까지 있는 거죠. 보험 사기범들도 이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시도를 못해요. 게다가 한국은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즉각 포착하거든요. 이런 선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 발생률 자체가 낮은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 진짜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도심 도로 한복판에서 중년 여성들이 집단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차량들은 꼼짝없이 멈춰섰고 경적 소리가 빗발쳤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춤을 계속 췄다고 합니다. 순간 도로가 공연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건 진짜 충격적인 게 공공질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도로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공간입니다. 개인의 여가 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통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민의식의 부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도로 점거죄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SNS에 올라가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겠죠. 한국은 공공질서 의식이 정말 높은 나라입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남에게 피해주는 걸 극도로 꺼리는 문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 사회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안녕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교육의 결과물이죠. 네 번째 사건은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부품을 교체받은 뒤 불안해서 망치로 살짝 두드려봤대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품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면서 내부에서 금속이나 안전, 소재가 아닌 종이 포장지 같은 게 와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완벽한 가짜 부품이었던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자동차 부품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거든요. 특히 브레이크, 타이어, 서스펜션 같은 핵심 부품들은 조금이라도 품질에 문제가 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로 속을 채운 짝퉁 부품을 사용한다는 건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죠. 한국의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모든 부품은 한국산업 표준 KS 인증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 엄격한 검사를 거쳐야 해요. 게다가 정품 부품 유통 시스템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짝퉁 부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같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 나라답게 부품 산업 전체의 품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리고 한국은 부정불량 제품 판매 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PL법에 따라 결함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사가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품질 관리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5번째 사건은 공공질서 붕괴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오토바이를 탄 청년이 톨게이트 차단봉 앞에 멈췄어요. 그러더니 동료들이 모여들자 차단봉을 직접 들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뒤에서 톨게이트 관계자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단 한마디 제지 없이 동료들이 무단으로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본인까지 지나간 거죠. 이건 단순 무임승차를 넘어선 문제예요. 이건 도로 사용료 납부라는 기본적인 사회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거든요. 톨게이트는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운전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피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런데 관계자가 보고 있는데도 제지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세요. 전자 결제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무단 통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설령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나가도 즉각 적발되고 과태료가 부과돼요. 게다가 한국 운전자들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서 하이패스 미납 사례 자체가 극히 드물죠. 한국의 도로 인프라 관리 시스템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스마트 톨링 시스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IT 강국 한국의 저력입니다. 6번째 사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한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버스가 안전을 위해 클락션을 울렸대요. 그랬더니 노인이 화가 나서 자전거에서 내리더니 버스 앞에 앉아서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도로는 고속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공간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앉아버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탑승객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극도로 이기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경찰이 출동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도로 위에서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시민들의 법 의식이 높아서 이런 무리한 항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불만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죠. 7번째 사건은 불법 주차로 시작된 갈등입니다. 흰색 차량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 돌아오니 검정색 차량이 앞을 막고 있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자 흰색 차량 운전자가 검정색 차량을 발로 차고 물병까지 던지는 난동을 부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웃긴 건 뭐냐면요. 애초에 본인도 불법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규칙을 어겼으면서 남이 불법 주차한 건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건 시민의식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기 편의는 챙기면서 남이 불편을 주는 건 못 참는 거예요. 한국은 불법 주차 단속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CCTV와 주차 단속 요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불법 주차하면 바로 적발되거든요. 게다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영 주차장, 공유 주차장, 스마트 주차 시스템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죠. 8번째 사건은 반려동물 관리 문제입니다. 재래시장에서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고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대형견 주인은 자기 개를 건드리지 말라며 오히려 소형견 주인을 막아섰다고 해요. 자기 개가 사고를 일으키는데도 방관한 거죠.
이건 동물 등록제와 반려동물 관리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권리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자기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 대형견은 공격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줄과 입막의 착용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과 입막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주인이 민사 및 형사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려동물 문화가 상당히 성숙한 편입니다. 반려동물 행동 교육, 사회화 훈련 등이 일반화되어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높아요. 산책할 때 배변 봉투를 챙기는 건 기본이고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9번째 사건은 위생 문제입니다. 한 손님이 샐러드를 먹다가 안에서 민달팽이를 발견한 거예요. 신선한 재료 제공은 물론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수인 식당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충격적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식재료 세척과 검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레스토랑의 기본 중에 기본이 위생 관리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건 해당 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민달팽이가 발견됐다는 건 야채를 제대로 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식품위생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모든 식품 접객업소는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 정지나 과태료가 부과돼요. 게다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항상 긴장하고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수밖에 없죠. 한국 음식점들의 위생 수준은 정말 높습니다. 주방 공개 시스템, 위생 등급제,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은 바로 신고하고 리뷰를 남기거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전체적인 외식업 위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10번째 사건은 진짜 목숨을 담보로 한 행동입니다.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 철장을 타고 위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주변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하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엘리베이터라는 안전한 수단이 있는데 굳이 위험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거나 요금을 아끼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이유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떨어지면 즉사할 수 있는 높이인데 말이죠. 한국의 건축법과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모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어 있어요. 또한 건물 외벽 관리도 철저해서 함부로 기어오를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11번째 사건은 산업 현장 안전 불감증을 보여줍니다. 한 남성이 지게차 위에 올라가더니 운전자가 그대로 남성을 들어 올린 거예요. 올라간 남성은 여유롭게 딥스까지 하다가 결국 내려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지게차는 중장비예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장비이지 사람을 태우는 용도가 아니거든요. 게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을 장난처럼 하는 것 자체가 안전의식의 부재를 보여주죠.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조작할 수 있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받아요. 게다가 산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어서 위험한 행동을 즉각 제지합니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어요.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안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로자들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12번째 사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한 남성이 먼저 파리를 먹은 후 주변 여성들도 따라서 파리를 먹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식문화와 위생 개념을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죠. 이건 진짜 위생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파리는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해충이거든요. 식중독,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인데 이걸 먹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설령 식용으로 사육된 곤충이라 해도 파리를 그대로 먹는 건 위험합니다. 한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식약처에서 인정한 식용곤충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것도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사육되고 가공된 것만 유통될 수 있어요. 그냥 날아다니는 파리를 먹는다는 건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3번째 사건은 도로 설계 문제를 보여줍니다. 한 남성이 운전 중 2차선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합쳐지면서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대요. 다행히 운전자가 빠르게 인지해서 올바른 차선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도로 설계와 표지판 시스템의 문제예요. 차선 변경이나 도로 구조가 바뀌는 구간에는 명확한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거나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런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한국의 도로 설계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도로가 설계되고 차선 변경 구간에는 충분한 예고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설치돼요. 게다가 헷갈리기 쉬운 구간에는 LED 표지판으로 실시간 안내를 제공하죠. 한국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도로 안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사고 다발 구역 분석, 도로 구조 개선,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노력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사건도 정말 위험합니다. 앞 차량이 의도적으로 계속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을 위협하며 운행했다고 해요. 주변 차량들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피할 수밖에 없었고, 이 정도면 면허 취소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은 정면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양쪽 차량의 속도가 합쳐지면서 충격이 배가 되기 때문에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운전을 한다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로 이어지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요. 게다가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어서 적발률이 높죠. 한국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 의식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게다가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운전 문화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15번째 사건은 테마파크 안전 문제입니다. 한 가족이 공중에 떠 있는 길고 좁은 다리를 건너는데 아이들은 구명조끼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울고 있었다고 해요. 주변 시민들은 아찔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테마파크 안전관리의 실패예요. 높은 곳에 설치된 시설, 특히 수상시설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입니다. 아이들이 떨어지면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건 방문객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죠. 한국의 유원시설 안전관리법은 이런 부분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어요. 모든 유원시설은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게다가 시설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안전장비 착용을 확인하고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죠. 한국 테마파크들의 안전 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대형 테마파크들은 국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 정기적인 시설 점검, 안전 요원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6번째 사건은 공공예의 문제입니다. 한 엄마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의 차량 본넷 위에 올려서 사진을 찍었대요. 당연히 본넷은 흙과 손자국으로 더러워졌고 차량 소유자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예요. 자동차는 고가의 개인 재산이거든요.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데 아이를 올려놓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본넷에 올라가면 흠집이나 찌그러짐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예의의식이 있거든요. 설령 사진을 찍고 싶어도 차량 소유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상식이죠.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유재산 존중의식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예의 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